c'est si bon.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외과입니다. 그래요, 좀 알아봅시다. 그쵸? 아까 얘기하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맞았어. 지금. 네. 너무 잘 좋아. 고마시지.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요. 네. 저도 제가 뭐 실장님 장난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만 실장이란 얘기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코디네이터. 있고. 그 뭡니까 선생님? 뭐가 달라요? 실장님. 아니 실장님. 깨아님 시대님 준탕아. 네. 그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은 네. 말 그대로 환자분들이 원활하게 상담받고 원활하게 치료받고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옆에서 이렇게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같이 다니시면서 예. 의사 선생님과 실장님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혹은 뭐 병원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개는 코디네이터시고요. 네. 실장님들은 보통 상담실장이죠. 상담만.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까지 모든 설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상당 부분을 실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글 얘기하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영어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맞아. 아, 그거네. 그렇지, 정확한 그렇지. 표현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파워 있는 순서대로 선생님 알려주세요. 의사, 코디네이터, 실장님, 건물주. 누가 파워 있어요? 아니면 관리 아저씨, 주차 아저씨 많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은 네.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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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뭐 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분들이 다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정말로 고객의 만족입니다. 그렇지. 고객의 만족.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분들의 그런 거죠. 만족이죠. 환자분들의 만족. 제가 이제 뮤지컬 공연 하나 올리기 위해서 배우도 있고 연출, 네. 뭐 음악 감독, 안무 감독, 무대 감독 다 있지만 이 음. 중에서 누가 굳이 뭐 파워를 세냐 이런 거보담도 공연을 좋게 올리고 그걸 보러 온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선 이 모두 다 같이가 조화가 돼야 이루어진다. 된다. 하모니. 나는 여기서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룹 출신들은 그룹이 정말 조화가 잘 돼서 그렇지. 멤버들이 정말 싸우지 않고 그럼. 잘 지내서 어떤 명곡을 탄생시키고 그렇지. 1위 하고 이러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화? 맞아. 그렇게 그거지. 표현하고 싶네요. 어. 참. 아휴, 그냥 한숨이 나지. 자시봉으로 질문이 온 것 같아요, 호영 씨. 그죠? 네. 자, 아시봉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코디네이터가 줄 수 있는 최저가의 선이 있나요? 코디네이터, 의사도 성형, 시술을 받나요? 실장님들은 성형 시술을 공짜로 해주나요? 실장, 코디네이터, 외모 보고 뽑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질문 되게 다양하게 많다. 왔습니다. 질문 되게 많아. 많다. 와. 자, 짚어봅시다. 코디네이터가 줄 수 있는 최저가의 선이 있습니까? 그 DC 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DC. 보통은 이제 실장님들이 좀 이렇게 좀 하시던데. 그 코디네이터나 뭐 실장이나 뭐 간호사나 하여튼 병원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네. 네네. 보통 가족들이 수술을 받을 때는 직원가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되게 뭐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뭐 수술비의 한 반 정도. 그들이 받을 때. 아, 재료비 그들이 빼고? 받을 때. 그럼 재료비 이제 재료비가 한 20만 원, 20만 원에다가 수술비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해가지고 70만 원에 그 원래 수술이 원래 120만 원인데 그럼 70만 원에 하는 거네. 그러면 30%네. 30%네. 맞죠? 30%. 근데 아니 그거는 정확히 이제 해주셔야지 선생님. 이거 돈 문제는 정확히 해주셔야 병원마다 돼요. 다르고요. 저희 뭐 수술하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잖아요. 직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사실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병원의 브랜드를 또 여러 방향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얘기 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차 바꿨어요? 네, 그래서 어머, 제 친구가 돈 많이 벌었네. 호영이. 아니야. 제 축하드립니다. 돈을 잘 벌려고 차를 바꿨는데 어. 어찌 됐거나 제 친구가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딜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본인의 권한으로 약간 DC를 조금 더 이렇게 해주더라고. 대박. 그게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치면 병원에서도 약간 실적이 좋은 실장님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실장님하고 친해지면 조금 더 DC를 받을 수 있는 그럼 거예요? 만약에 그 실장님이 지인이거나 혹은 실장님이 그러면 제가 사실은 뭐 저희가 100만 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원래 70만 원 할 수 있는 걸 제가 조금 더 빼드려서 한 60만 원 정도에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쏠깃해.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있느냐 이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수술이잖아요. 네. 뭐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지상정인데 너무 깎으면 또 이게 맞아. 맥이 그치. 맥이 빠져요. 인건비야. 맞았어. 사실 네. 선생님 맥이 이거 빠져요. 인건비다. 네. 진짜 차라리 난 그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내더라도 선생님이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그냥 싸게 하는 공장처럼 맞아. 해가지고 맞아, 했다가 맞아. 진짜 내 얼굴인데 큰일 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한 30%는 8%는 이왕이 좋긴 좋지만 너무 깎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아유 참. 근데 그 코디네이터 저 그거 궁금해. 코디네이터들은 왜 다 이뻐요? 나 진짜 그거 너무 궁금해. 아니 시장님 코디네이터는 다 이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다 비슷하다? 예, 맞아요.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지. 원래 이뻤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차츰차츰 예뻐지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그 코디네이터로 있으면 네. 수술을 좀 하게 되죠.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은 하고 싶고 선생님 그렇지. 권유도 하시나요? 권유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 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거 하면은 딱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권유네. 권유네. 그러니까 권유네. 그게 권유잖아요. 병원에서 늘 보니까 네. 그게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죠. 또 우리 가족 같은 사람한테 네.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코디네이터가 아 저는 그냥 자연인이요 이런 거보다 사실 제가 저희 제품을 해봤는데. 써봤는데 이런 게 괜찮더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맞아. 더 좋을 것 같아. 맞아. 해본 사람이 또. 그리고 겪어봐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해본 그럼- 사람.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 되잖아. 맞아. 진짜로. 그거야. 해봐야 알지. 겪어보면 네. 고객들이 뭐가 더 힘든 건지 통증이라는 게 어떤지 그렇지. 어떨 때 제일 무서운지 아우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본인이 받아보면 환자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맞아. 수술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그 성형외과 의사 코디네이터 실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좀 가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시술인데 왜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있나요? 스킬과 경력의 차이라고 해도 레이저 토닝 같이 기계로 띠띠띠 하는 거는 왜 가격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수술하고 이제 시술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술은 결국은 원장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그러한 시술의 네임 밸류를 또 갖게 되거든요. 그치. 브랜드 네. 파워도 있고 시술의 퀄리티가 또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 수술 비용은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질문 확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지? 무슨 질문을 하지? 송곳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송곳 그래요. 질문. 같은 기계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기계인데 레이저인데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이었던 그 저기 얼굴 그거 프락셀? 레이저 뭐죠? 써마지? 프락셀 말고 써마지 말고 써마지. 써마지 말고 또 그 울세라? 울세라. 울세라. 울세라가요. 집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기계가 같은 기계도 납품하는 그 집이 다 다르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병원에서 가격을 다르게 받아서 그렇게 측정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울세라라고 하는 장비는 네. 워낙 장비도 고가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한 번 시술할 때 이게 샷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그쵸? 100샷, 뭐 200샷. 예. 그래서 뭐 그 재료비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재료는 똑같다. 네. 그럼 기계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은 병원에서 이제 그 시술을 진행을 할 때 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죠. 음, 그리고 우리가 의료를 어떠한 그 재료 네. 뭐 비용만 가지고 그 퀄리티를 뭐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스킬이 또 섞여 있어서. 네. 그렇지. 장비는 동일한 걸 쓰더라도 음. 그 장비를 얼마나 많이 쓰면서 노하우를 축적했느냐. 그렇지. 그리고 환자들의 몸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몸에 따라서 얼마큼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시술비가 다른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 미용실에도 왜 정가 표시하라고 헤어샵도 막 들어가고 이제 정가 표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미용실 같으면 네. 뭐 그 파마할 때 파마. 파마. 네. 파마할 때 약을 뭘 쓰냐. 네. 그렇죠. 그리고 가위 뭐 쓰냐. 네. 이런 거 가지고 미용실 가격 딱 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것 하나를 특정 지어서 가격을 매길 수는 없는 건 거지. 그렇죠. 그렇지. 참 어렵긴 한다. 우리 네. 고객 입장에서는 왜 가격이 다 다른가 항상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다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스킬, 뭐 선생님 어떤 스킬이나 뭐 이런 게 또 다르면 그럴 그리고 수도 만약에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어떤 병원은 개업한 지 한 달이 됐어. 근데 어떤 병원을 개업한 지 1년이 됐어. 그럼 사실은 1년 개업했던 집이 아무래도 그 병원이 조금 더 많이 경험이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가 조금 더 그 대신 많이 또 나갈 그게 수도 있잖아. 있겠지. 새로 오픈한 데는 새로운 기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계라는 전제 하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다르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저기 뭐야 울세라 하면서 나 울세라 하고 저기 나 코 살짝 건드려 주세요 하면 조금 덜 받나 보지. 패키지로다가 패키지가 있나? 아, 패키지 플랜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다르네요, 참.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네. 다 실장님 몫이야. 실장님의 실장들이- 능력이야. 아, 그렇지. 요거 좀 오목조목하게 따져보는 것도 지혜일 것 같아요. 어. 병원마다 좀 다 따져보고. 그래서 네. 병원에 원래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갈 때 한 네. 군데만 가면 안 돼. 맞아요. 여러 군데 적어도 한 3-4 정도 군데를 다녀보면서 네네. 견적 뽑아보고 네네. 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맞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그 선생님이 어떤 수술을 어떤 시술을 가장 잘 전문적으로 하는지가 옳거니. 제가 봤을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그렇지. 같은 기계라도 조금 10만 원 더 드리더라도 그렇지. 그게 낫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았어. 자,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질문은요, 성형 홍보, 그리고 모델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크게 간판에 성형외과 홍보물이 있잖아요. before, after. 이런 분들은 공짜로 수술을 해주나요? 얼굴 알려지는 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하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난 사실 알잖아. 알아? 왜냐면 내 지인이 이걸 했거든. 어떻게 됐어? 전체 다 무료로 했지. 왜냐면 얼굴을 완전 다 드러냈는데 심지어는 그게 이런 무슨 지하철역에 내가 아는 지인은 강남역에 있었어. 아니, 그럼 그거 다 얼굴 알려주는데 괜찮아? 그걸 감수하고 한 거지. 공짜로 다 한 거니까. 심지어 거기뿐이야? 잡지도 다 실려. 성형외과 잡지에도 아니 그냥 잡지에. 그냥 잡지. 아, 그냥 성형외과 홍보 홍보모델이니까. 모델이니까. 어머, 전국이 다 알겠네. 어떡하나. 물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응. 아니 근데 뭐 본인이 자신 있고 요즘 사실 성형한 게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뭐 뭐가 그렇게 부끄럽지 흉이야, 않으니까. 또. 맞아요. 그렇지. 어때요, 선생님? 이제 이거는 홍보 모델이잖아요. 네. 네. 병원을 정말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수술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모델이 되시는 건데 대개의 경우는 수술비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받습니다. 왜냐면 얼굴을 이렇게 다 드러내니까. 아, 저 그거 봤어요. SNS에서 막 보는데 갑자기 이마가 이렇게 진짜 넓은 분이야. 네.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머리 심으실 분 모집합니다. 이게 뜬 거야. 요즘엔 그런 거. 그런 거 네, 홍보가 있어요. 뜨더라니까. 그래서 무료로 그거 사진 공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그게 SNS에 막 뜨더라니까요, 광고로. 네. 근데 그게 댓글이 막 200개야. 하겠다고. 하겠다고. 지원자들이. 그게. 그렇지. 그런 사람이 꽤 많다고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술은 받고 싶은데 여러 네. 가지 형편상 수술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그쵸, 계실 그쵸. 거고 예. 그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홍보 모델이면 섭외한다는 말을 하기도 참 뭐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모델을 공개적으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 네, 이래저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네, 이게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막 많아지는 거지.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이 딱 봤는데 후가 애프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추천해 본 적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있어. 이제 처음에 이 수술을 받고 싶어서 병원에 왔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수술보다 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예. 처음에는 A라는 수술만 하려고 왔는데 코였는데 상담을 받아 보니까 B 혹은 쌍꺼풀 C 떠야 돼. 그리고 A 다시 A 투 다시 뭐 이렇게 오. 수술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야,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버젯을 넘어설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는 이제 저는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거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홍보 모델이 본의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정말 맞아요. 고민은 많은데 기회가 없다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 얼굴을 똑같이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이에요. 성형한 친구 셋이 모여 셀카를 찍어 올리면
댓글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셋이 자매 같다, 닮았다, 도플갱어. 셋이 같은 성역에서 한 탓일까요? 성령 후 저희 셋은 얼굴이 비슷해지긴 했어요. 이런 댓글 많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형 유행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형물을 다 처리를 해야 돼서 똑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세 친구분이 세 자매, 네. 그러니까 네. 뭐 한 핏줄은 아니지만 같은 성형외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컨셉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세 분이 아마 수술한 부위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턱광대를 하고 뭐 눈, 코를 같이 했다. 그러면 눈에 대해서 진행하는 수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쌍꺼풀하고 앞트임, 뒤트임하고 네네. 눈 밑에 애교살 집어넣고, 코 같은 경우도 뭐 직선코 뭐 이렇게 하나의 타입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턱광대를 할 때도 뭐 요즘에 워낙 작은 얼굴을 추구하니까 네. 네네네. 이렇게 수술받은 항목이 비슷하면 또 비슷해질 수 있죠, 결과가. 그게 추구하는 게 좀 비슷해서 그렇게 그렇지.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원장님 스타일이 어떠한 그 미의 기준이 원장님이 이렇게 맞아, 맞아. 요 기준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니 같은 집에서 안 했는데 나중에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다 같다 똑같은 집에서 했냐고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친한 친구들은 같이 네. 다니면서 약간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좀 그래서 있긴 그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조금 이렇게 맞아요.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추구하는 게 어떤 추구하는 미에 미의 예를 추구. 들어서 뭐 저는 뭐 티에 별로 안 나는 것 쪽으로 더 좋아해요. 자연-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뭐 조금 빠지더라도 네. 자연스러운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고민을 할 때는 이 안 좋은 부분만 가지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 걸. 이게 본인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비했을 때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예쁠 것 더 같은데 예뻐질 것 그때 같다라는 욕심이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대부분 재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보통 재수술하는 이유가요. 너무 과해서, 욕심이 과해서 네.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많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네. 2% 정도 부족할 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딱 절제되는 그 타이밍을 네.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 보다 보면 그걸 놓치거든요. 그렇지. 그 옆에서 말려줘야 되는데 옆에서 말려도 안 들어 그때는. 아유 그때는 안 네, 됐지 안 됐지. 진짜로. 내가 가서 직접 상담하고 수술 딱 예약 잡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옆에 그렇지 사람이 맞았어. 말해. 그리고 뭐예요. 여자분들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네. 누가 했는데 예뻐지면 그렇지. 또 한 번 더 가서 상담하게 되고. 본인은 안 해도 되는데 누가 하면은 또 따라하게 되고. 사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땐 별로 이렇게 막 이쁘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얘가 어디 성형을 딱 하고 왔는데 괜찮아졌어. 너무 예뻐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럼 너 어디서 했어? 되게 예뻐졌다. 근데 좀 그냥 그런데 이러고서 조용히 갔다 그 병원 한번 검색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한번 잡아. 그리고 한번 상담만 받아봐. 그럼 한번 나도 해? 해볼까? 몰래 한 적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한 적이 있다라는 있을 어떤 거예요. 네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갑자기. 참 은우님 하면서 참 아유. 오늘 많은 걸 좀 많이 질문하고 되는데. 아니 갑자기 네. 좀 생뚱맞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있죠? 네. 예뻐진 환자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만약에 원장님에게 상담을 온 여성이 이상형에 100% 가깝게 됐다. 요건 진짜 깨알 질문 좋다. 이럴 때 아무 감정이 이제 없느냐? 뭐 이런. 요건 진짜 요거 재밌다. 요 질문 재밌다. 선생님, 솔직히 예쁜 언니들 많이 오는데 어때요? 솔직히 말해. 이거 그 아내분 못 들으시게 저희가 다 조치를 그래요. 해볼게요. 네. 편하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정 불편하시면 우리 삐처리 삐처리해도 가능하니까 되지. 우리만 듣고 삐삐삐삐 아니, 나갈 수 있어요. 호영 씨 눈빛이 갑자기 검사님의 눈빛이. 김검사. 알았어. 우리 뮤지컬계의 김검사라고. 그렇지. 예. 아니 뭐 예뻐진 환자들 보면 저도 좋죠. 그럼요. 네, 좋고. 당연히. 네. 번호 딴 적 있다 없다. 번호를 따면 안 되죠. 번호는 이미 따 있어. 번호는 거기 환자분들 이렇게 이미 있어. 차트에 다 써져 있어요.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또 급하게 나오는 거는 이게 또 안 되죠. 강한 아니 부정은 근데 좀 사실 이 질문은 그래 뭐 가정생활 사실 하고 뭐 있는데 그래요. 우리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본 건데. 아니 진짜 없다니까요. 아니 없어야죠. 예. 없어야죠, 없어야죠. 다른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진상손님 있나? 있을 요것도 것 궁금해요. 같아. 솔직히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형 있으십니까? 진상 손님 계시죠? 예. 어떤 스타일? 혹시 최근에 뭐 겪었던 진상손님 있으세요?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블랙 컨슈머. 그게 뭐예요? 이제 별 문제 없는데 음. 막 이제 티를 뭘 만들어. 네, 어. 네.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계속 꼬투리 네. 잡아서. 네, 그리고 네.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환불을 요구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불 말고 또?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본인의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불만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럼 혹시 그거는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거나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많으십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오셔서 네. 여러 뭐 실장이나 뭐 코디네이터나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많이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블랙 컨슈머라고 이제 할 수가 최근에 있는데. 겪었던 분 중에 뭐 그런 분 안 계세요? 뭐 저희 삐처리 다 해드릴게요. 거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네, 케이스? 있습니다. 이제 네. 뭐 가슴 수술을 예로 들면 음. 수술 전에 이제 본인의 가슴이 네. 굉장히 많이 짝짝이였던 원래 아. 짝젖이야. 네. 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짝죠? 아니, 짝젖이야. 예. 방송에서 젖이라는 표현이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 괜찮아요? 다 돼요. 오케이.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쥐젖댔는데요, 뭐. 주저텐데 짝젖 같은 다 되지 뭐. 그럼. 네. 자, 그래서 그분은 흉곽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 갈비뼈 흉곽. 모양이 왼쪽은 이렇게 정상적인데 오른쪽이 이렇게 확 꺼져 있는 아, 네네네네.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첫 수술도 아니었어요. 재수술이었어요. 재수술이었어요. 어. 아. 다른 병원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수술을 받고 교정 목적으로 오셨던 분인데 네. 이런 수술 전에 본인의 몸의 구조나 흉곽의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저희가 무슨 수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해서 꼬신다 그러죠. 네네네. 그런 쪽으로 수술 전에 상담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수술 전 동의서에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목조목 다 설명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수술 전 동의서였죠. 네네 동의서. 그렇죠. 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다. 다르다. 거울 보면 다르다. 비대칭.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환자들은 수술 후에는 완전한 딱 맞춰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던 거죠.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그런 네. 환상을 갖고 있는 건 거지. 가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슴은 쌍둥이가 아니다. 자매다. 자매다. 아니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봐도 다 다르거든요. 생긴 네. 게. 아, 그럼 뭐 꼭지의 위치도 다르고요. 음. 뭐 유륜이라고 그러죠. 네. 네, 유도 옆에 사이즈도 있는 그 다르고. 갈색이 피고 다르죠. 네네네. 높낮이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리죠. 물론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이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정말 계세요. 생떼. 네. 생떼를 부리는 거지. 생떼 부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 어. 그렇습니다. 곤란하겠다, 진짜. 그렇지. 곤란해.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또 그 사람의 입장도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네. 그게 계속 본인한테는 또 그게 계속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치. 네. 아, 참 어려운 문제야. 이게 참, 참 맞았어. 우리가, 예, 이건 어. 해결사도 아니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았어. 선생님 좀 그래도 어쨌든 좀 사랑으로 좀 많이 잘 도와주세요. 네. 그럼요. 우리 봉닥터님이 아주 자상하시고 따뜻하셔가지고 맞았어. 그래 컴플레인하셔 다 또 이렇게. 왜냐면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엔 그것만 굉장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점점 이 내면의 문제로 가는 건 거지. 맞아요. 진짜로. 맞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씁쓸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사실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아니지, 있거든요. 아니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럼 질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호영 씨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공연도 똑같은 걸 맨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 제 컨디션에 기분에 따라. 따라서도 그렇고 관객의 기분에 따라서도 음. 그날 공연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술도 음. 사실은 이제 원장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원장님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또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수술이 잘 됐다 이런 날이 있고 오늘은 좀 이렇게 맞아, 이런 날이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첫 수술 있잖아요. 어떤 그 실장님이 선생님이 아침에 첫 수술이 제일 컨디션이 좋으니까 첫 수술을 하라고 막 6시, 7시에 막. 신점처럼? 예, 그죠. 그래야지. 스스로 그렇지. 물 받고 당연하지. 제일 신성하게 나오는 무조건 시간이거든. 아침에 새벽에 가야 돼. 아침에 진짜 제일 좋다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수술하면 못 써. 알죠? 술 다 깨고서는 점심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좀 사실은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수술이라는 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항상 한 일정한 퀄리티의 이러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네.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면 저 질문. 음. 만약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네. 근데 그 환자의 컨디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예를 들면 뭐 감기 몸살. 네. 예를 들면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 네. 맞아. 아픈 날. 그랬을 때 이거를 그 날짜를 미룰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미룬 적이요? 네. 어.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뭐 제가 웬만큼 아프거나 뭐 상황이 좋지 않다면 연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치. 네. 너무 안 좋으시다고. 네, 물론 그런 일정을 잡을 때 환자분들이 그냥 쉽게 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죠. 고민들과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수술 일정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회복되는 스케줄도 다 안배를 했을 텐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수술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의사하는 그러니까 집도하는 의사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건 분명히 만족스러운 수술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연기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낫지. 그렇지. 그 사람을 위해서 네, 환자를 솔직한 위해서도.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았어.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또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외과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니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 이번 시간은. 맞아. 인간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 그냥 어떤 뭐 이렇게 그냥 뭐 자르고 썰고 붙이고 넣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나도. 네. 그냥 그것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그 사람과 그 환자와의 어떤 소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떤 이익도 생길 거고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 환자를 우선시 여긴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 부리는 사람 어디든지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의도했던 게 아니었고 네. 그거는 이제 집도한 원장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환자 역시도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적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 서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물론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예. 선생님도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수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완벽하거든. 괜찮은데 이 사람의 어떤 기분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도주 그럴 거면 나 이거 안 했죠. 여기 안 왔지. 나 원래 딴 데에서는 진상. 진상. 나 딴 데에서는 원래 진짜 300만 원이고 250원이 나는데 여기 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그럴 수 메소드 있어요. 연기라고 하나요? 네, 맞았어요. 연기력 좋다. 응. 그런 사람 진짜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보면서 선생님이 참 이게 다 겪으면서 참 다양한 환자들 만나면서 좀 애로사항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배웁니다, 사실. 네. 네, 환자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요. 뭐 특히 뭐 진상 고객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또 아니지도 않아요. 네, 네, 일정 맞습니다.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네. 더 나은 그리고 더 완벽함에 네.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얘기를 더 많이 나눠야 맞았어요. 될것 그러니까 사실 같아요. 오늘 네. 굉장히 약간 좀 네. 하드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영혼까지 탈탈 털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네.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약간 측은지심도 생기는 거야. 오늘 착해서 그래. 오늘 컨셉
좀 착하게 너무 잡았어. 착했어. 머리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 오늘 또. 순수해 보이잖아. 약간 컨셉을 또 이렇게 잡으셨어. 착하게 그래서 보이네. 다음번에 오늘은 너무 이제 좀 착한 질문들만 나왔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에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성형외과 2를 한 번 더 가는 걸로 하겠어요. 갑시다. 가야 돼. 센 우리는 걸로. 센 걸로 가야 돼. 그렇죠.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좋고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원장님이 한번 소개해 그래요. 주시겠어요? 이번엔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응? 자,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뷰티 팟캐스트 _daum.net 해서 BEAUTY PODCAST _daum.net. 페이스북에서는 아시봉, 인스타그램 역시 아시봉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는 고릴라 M, 파티, 팟빵, 아이튠즈를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원장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제에 계속 만나는 맞춰서 거예요? 네.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고요. 네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네네. 분야의 선생님들이 또 오셔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그 제작진들 회의가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도 약간 건너가실 수 있어요. 좀 열심히 하세요. 미래에 대해서는 즐겁게 뭐알수 파이팅 없죠. 있게 하셔야죠. 아니, 또 저기 또 다른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좋은데 이제 좋은데. 괜히 장난스럽게 해본 그렇지. 거고요. 선생님 매주 나와주시면 저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맞습니다. 다음 주는 또 누가 나올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